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에서 고위 포털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박상길 주무관입니다. 매년 중학교 사용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SATP 연수를 집합연수로 실시했었는데요. 금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연수를 진행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연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는 저희 고위 포털 시스템이 간단한 개요와 금년도 변경사항, 그리고 2021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관련된 사항, 나이스에서 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준비하셔야 할 학교생활기록부 정비 및 사전 준비사항, 그리고 실제 나이스로 원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게 될 메뉴에 대한 이용 방법, 마지막으로 올해 고입 전형 업무 시 참고해야 될 사항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입 포털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나이스 시스템에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원서를 작성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타시도에서 원서를 작성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용 홈페이지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스템에서 내신 성적을 산출하고 원서를 작성하여 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사용하는 고입 업무 포털 시스템으로 원서를 전송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학교의 원서에 대한 기본 자료는 나이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서를 작성하는 학생들은 나이스에 등록이 되어 있고 학교생활기록부가 마감된 상태에서만 정상적으로 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학생부가 마감되면 각 반 담임선생님들이 나이스 입학 메뉴에서 대상자를 생성하고 내신 성적을 산출하고 원서를 작성하고 전송하는 순으로 전형별 원서 작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이스로 원서를 작성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중학교 3학년 각 반 담임선생님들께서 원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나이스 입학 메뉴에서 위에 그림과 같이 가로하고 경기가 붙은 4가지 메뉴가 보여야 내신 성적 산출 및 원서 전송이 가능합니다. 만약 원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화면에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학교의 나이스 기간 마스터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께 권한을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기간 마스터 인증서로 로그인했을 때 나오는 개인별 권한 등록 화면입니다. 붉은색 원 순서로 권한 부여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권한은 반드시 기관 마스터 아이디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학교에서 기관 마스터 권한을 특정 선생님께 부여한 후 권한을 해당 선생님의 나이스 아이디로부터 부여받으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이 경우 일부 메뉴가 누락되거나 권한이 정상적으로 부여되지 않는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권한은 기관 마스터 아이디로부터 부여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은 사용하시는 용도에 따라서 학급 담당자와 학년 담당자로 나뉠 수 있는데,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학급 담당자 권한만 받으시면 되고, 중3 부장 선생님 등 입학 업무를 총괄로 진행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학년 담당 권한을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졸업생 관리 등 일부 메뉴는 학년 담당 선생님께서만 볼 수 있습니다. 권한을 부여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등록 조직에 보통 공통으로 많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등록 조직을 반드시 경기도교육청으로 선택해야 사용자 그룹명에 시도 고입 중 학급 담당자, 시도 고입 중 학년 담당자와 같이 정상적으로 나타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그룹 등록에서 권한을 등록한 후에는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 탭의 서브 시스템 입진학 학년반 메뉴에서 해당 반의 자료 권한도 부여받아야 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년반 권한이 정상적으로 부여되지 않으면 반 선택란이 공란으로 보이면서 해당 반을 선택할 수 없게 되니 반드시 반 권한도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1학년도 고입 프로그램의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당연한 말이겠지만 2021학년도 고입 내신 성적 반영 지침이 적용되었습니다. 올해 내신 지침의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봉사활동 40시간 만점 부분과 학교생활 영역 기본점수 8점 적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서 실시하는 북한 이탈 주민 특별전형을 나이스로 원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기능이 구현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비평준화 일반고등학교에서 지역인재 전형과 같은 별도 전형을 선택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원래 지역인재 전형과 같은 경우에는 자율형 공립고에서 많이 실시한다는 전형인데요. 자율형 공립고들이 점차 비평준화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해당 전형을 바로 없애는 경우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전형을 유지시킨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학교들과 같이 비평준화 일반고임에도 일반 전형 이외에 별도 전형이 있는 학교들은 전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변경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추가 모집 원서 입력 기간이 제한됩니다.
추가 모집 원서 입력 기간에 제한을 둔 이유는 기존의 정시 모집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차피 어느 학교가 추가 모집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확정된 상황에서만 실제적인 원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시 모집 기간에 추가 모집을 열어둔 경우에는 원서를 잘못 작성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게 되므로 입력 기간 제한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평주나 일반고에서 국가유공자가 외고국제고 자사고와 동시 지원하는 경우에 기존에는 1지망에 외고국제고 자사고가 표기되지 않았었는데 그것이 표기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주나 일반고의 원서 양식 개선이 적용된 부분입니다. 몇몇 원서에는 작성되나 실제 출력 시 표기되지 않았던 몇 가지 내용들이 원서 출력물에 표기되도록 개선된 양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021학년도 고입 내신 성적 반영 지침을 적용한 화면입니다. 2021학년도 고입 내신 성적 반영 지침에 따라 봉사활동 40시간 만점 기준, 학교활동 기본점수 8점이 적용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수상 개수와 임원 활동 개수가 0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활동 점수가 8점으로 산출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북한이탈 주민 특별전형 나이스 원서 제출 화면입니다. 북한이탈 주민 특별전형은 보시는 화면과 같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서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별도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전형량을 보시면 화면과 같은 문구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 학생들의 경우 해당 학교로 별도로 원서를 제출했어야 합니다. 올해 전형부터 북한이탈 주민 특별전형을 나이스에서 원서가 작성 제출되도록 기능이 변경되었습니다. 원서 작성 시 응시 분류에서 북한이탈 주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이스에서 원서를 온라인으로 전송한 후 관련 증빙 자료는 해당 학교로 별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북한이탈 주민 특별전형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서만 시행하고 일반고에서는 따로 실시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비평주나 일반고의 별도 전형 선택 화면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별도 전형은 농어촌 학교 전형, 지역인재 전형, 군인자녀 전형 등을 의미하는데요. 예시 화면은 양평지역 양서고등학교에 관한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원 전형에서 일반 전형 이외에 양평지역 농어촌 학교 전형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21학년도 고입 전형에서 별도 전형을 운영하는 비평주나 일반고는 양서고, 양주고, 세마고, 한민고가 있습니다. 특히 한민고 군인자녀 전형의 경우 기존의 특성 특목 자율 탭에서 선택했으나 올해부터는 비평주나 일반고에서 선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모집 원서 작성 화면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성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원서 작성 기간이 아니라고 표시되며 원서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추가 모집 원서 작성 기간은 정시 모집 합격자 발표 하루 이틀 후부터 원서 마감일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기 추가 모집은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1월에 있는 추가 모집은 1월 6일부터 14일까지 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뒤에서도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금년도에는 1월에 실시하는 추가 모집이 1회밖에 실시하지 않습니다. 2회에 추가 모집이 없으니까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주나 일반고의 원서 작성 화면입니다. 평주나 일반고 지원자 중에 동시 지원자는 1지망에 화면과 같이 외고국제고 자사고가 표기되었는데 지체부자여자, 체육특기자, 국가유공자와 같은 선배정자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외고국제고 자사고와 동시 지원을 하더라도 1지망에 외고국제고 자사고가 표기되지 않았었습니다. 해당 학생들은 어차피 외고국제고 자사고를 탈락하여 평주나 일반고에서 배정이 진행되는 상황이 되면 본인이 지망했던 학교에 어차피 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됐었는데요. 국가유공자는 지체부자여자나 체육특기자와 같은 1지망만 쓰는 선배정자가 아니고 학군 내 지망을 전부 다 작성한 후에 정원내로 배정되는 선배정자니까 정원에 배정해서 경쟁이 있는 상황이라면 일반 응시자처럼 1지망에는 외국자가 표기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국가유공자임에도 1지망에 외국국제고 자사고를 동시 지원을 체크해도 1지망에 외국자가 표기가 안 되니까 일반 응시자로 표기해서 제출을 하는 등 원서를 잘못 작성했던 사례들이 확인되어서 금년도에 수정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체육특기자와 지체부자여자는 기존대로 동시 지원을 해도 1지망에는 지정 학교만 표기되므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준화 일반고 원서 양식 개선 적용된 화면입니다. 위의 화면은 고입 전형요약 책자에 나와 있는 양식 화면인데요. 평준화 일반고 원서 양식 중에 기존에 나이스에서 입력은 하지만 원서 양식에 기재되지 않았던 쌍둥이 지연 및 교직원 자녀 타교 배정 신청 정보란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서를 출력하여 검토하시는 경우에 이 부분 참고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 반영 시기와 관련된 사항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3학년 1학기까지 교과 성적이 반영되며 출결, 봉사, 학교활동의 반영 기준일은 9월 30일입니다. 원서는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특성화고는 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까지 교과 성적으로 반영되며 비교과 영역의 반영 기준일은 10월 31일입니다. 이 1차 지필평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각급 학교에서 오해가 있으신 경우가 있는데요. 1차 지필평가라고 해서 반드시 그 시기의 평가에 지필평가를 반영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시기까지 수행평가만 실시한 경우에는 수행평가로만 성적을 반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학생부에서 성적을 반영하는 것은 나이스에서 학기말 성적 처리 과정을 통하여 확정되고 반영되는데 저희 경기도는 전기학교 내신 산출을 위해서 2학기 학기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학기말 처리를 한 후 내신 성적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또 금년도 전기학교 원서 접수의 주요 변경사항이라고 한다면 원서 접수 일정이 이틀로 짧다는 것입니다. 각급 중3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전기학교 원서 접수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원서 제출이 늦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후기 학교의 내신 반영은 2학기 학기말 처리가 완료된 성적으로 새로 산출하셔 원서를 제출하시게 되며 접수 일정은 12월 9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후기 학교 일정 중에서도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일정이 전년도와 달라졌습니다. 작년에는 후기 일반고와 동일한 기간에 원서 접수를 받았지만 금년도의 경기도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후기 원서 접수 마감일보다 일찍 마감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내신 성적 반영 지침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봉사활동과 학교활동 점수의 변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 제한으로 봉사활동 및 학교활동의 내신 성적 반영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은 기존 60시간 만점에서 40시간 만점으로, 학교활동은 기본점수 7점에서 8점으로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봉사활동과 학교활동은 이대로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된다면 아직 예고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에도 추가적인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경기도 고입전형 일정입니다.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전년도와 달라졌는데요. 한 가지는 조금 전 언급드렸던 특성화고등학교 원서 접수 일정이 짧아졌다는 점입니다. 진로적성 특별전형과 일반전형 모두 각각 목요일, 금요일 이틀만 원서 접수가 실시되니 원서 접수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반고의 원서 접수 일정보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원서 접수 일정이 짧아졌습니다. 원서 접수 시작은 12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시작하는 것은 동일한데 일반고의 원서 접수는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인 반면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원서 접수를 시작한 그 주 금요일에 원서가 마감됩니다. 접수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보통 후기고 전형이 마무리되고 실시되는 1월 추가 모집 전형이 기존 2회에서 1회로 축소되었다는 점입니다. 방학 중인 기간이므로 마지막 추가 모집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제출은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고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나이스에서 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게 되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중 안산, 동산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해당 학교에서 별도로 지정한 방식을 통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게 됩니다. 특성화고 중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와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도 나이스로 원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또한 1월에 실시하는 추가 모집이 종료되고 그 이후 실시되는 수시 추가 모집부터는 각 학교로 직접 원서를 제출하여 전형이 진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1학년도 고입 주요 사항 안내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입 전형에도 많은 영향이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핫 이슈인 부분은 전기학교 대면 전형의 축소 또는 폐지입니다.
아무래도 감염병 확산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 많은 학교들이 기존에 실시하던 면접 전형 등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데, 그중 전기 특성화고등학교들이 보시는 화면과 같이 2차 전형 등에서 실시하던 면접 전형을 금년도에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도 면접 및 실기 전형이 불가피하다고 신청한 학교들도 있는데요. 현재는 면접 전형을 실시한다고 공고된 학교들도 전형 요항 변경 공고 등을 통해 전형 방법이 추가로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 학교에 지원하시기 전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신 전형 요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의하실 사항이, 기존에는 전기 학교에 원서를 제출해서 내신 성적으로 합격권에 들었지만 마음이 바뀌어 후기 학교에 진학하고 싶어지는 경우에는 중간에 면접을 불참하는 방식으로 불합격 처리가 되어 후기 학교에 지원을 했었는데, 대면 전형이 없어진 경우 면접 불참으로 불합격되는 방식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전기 학교에 합격 처리가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다른 학교에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반드시 수험생과 학부모의 정확한 의사에 따라서 원서가 제출되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1학년도 신설고등학교 및 계열 변경 현황입니다. 내년에는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 3개교, 비평준화 지역인 양주와 하남 지역에 일반고 2개교가 신설됩니다. 그중 향동고와 처인고는 평준화 지역에서 처음으로 학군 내 100%로 배정되는 학교입니다. 학군 내 100%로 배정되는 학교의 지원 시 유의사항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모집 계열은 양주고와 함영고가 자율형 공립고에서 비평준화 일반고로 전환되게 되니 진학 지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학군 내 100% 배정교 지원 시 유의사항입니다. 해당 학군의 평준화 일반고 지원 시 향동고와 처인고가 학군 내 100%로 배정된다는 의미는 학군 내에서만 학생들을 지원받고 구역 내 배정에서는 배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망정보 작성 시 해당 학교들은 학군 내 지망에서만 학교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구역 내 지망정보에서는 해당 학교가 아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학교에 배정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학군 내 지망에서 해당 학교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반대로 해당 학교가 너무 원거리 있거나 해서 배정받기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은 학군 내 및 구역 내 모든 지망에서 해당 학교를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고양과 용인학군의 중3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학생이 학군 내 지망에서 해당 교를 작성해 온 경우에 해당 학교의 통학 가능 여부와 배정 가능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작성하였는지 확인하시고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스에서 내신 성적 산출과 원서 작성을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사전 준비사항 그 첫 번째는 학생 사진 자료의 정비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1학년 신입학한 이후에 사진을 등록하므로 사진이 없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또 3학년이 되면 보통 졸업앨범을 촬영한 후에 생기부에 사용될 사진을 확보해서 생기부 사진을 정비하게 되므로 사진이 없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다만 중간에 편입학한 학생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생기부 정비가 덜 된 학생의 경우에는 사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이 등록되지 않으면 내신 성적 산출의 첫 번째 단계인 대상자 생성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진을 반드시 등록해 주셔야 하는데요. 또한 생기부의 사진은 각종 고입 원서나 수험표 등에 사용되므로 입시 전형에 적합한 사진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봉사활동 자료의 정비입니다. 내신 성적의 봉사활동 영역 점수는 생활기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봉사활동 내역으로 자동으로 참조해서 산출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봉사활동 기준일에 등록 내역이 걸쳐 있는 경우입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제외한 전 후기 고등학교들의 봉사활동 기준일은 10월 31일까지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예시와 같이 봉사활동 기준일을 포함하여 봉사활동 실적이 등록되어 있으면 정확히 10월 31일까지 몇 시간을 한 건지 시스템이 알 수가 없어서 대상자 생성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등록된 봉사활동 일자가 기준일인 9월 30일과 10월 31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내신 성적 산출 전에 반드시 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 이력을 끊어서 입력을 해주시고 생활기록부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 3학년 교과 성적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통 2, 3학년 성적 중에 한 개 학기라도 성적이 없으면 시스템에서 내신 성적 산출 기준에 따라서 대체 학기 성적을 자동으로 반영하여 산출해 줍니다. 그러나 2, 3학년 통틀어서 한 개 학기도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체할 성적조차 없기 때문에 생기부에 자료를 반영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3학년 2학기 11월 말 이후에 귀국하여 편입학한 학생한테서 주로 발생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서 교과목별 성취도,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를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보면 그 성적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떻게 반영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또 심의를 거쳐 결정하라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저희 내신성적 산출 지침도 그 내용을 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항과 하고 더불어서 2, 3학년 교과 성적은 성취도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이 네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내신 성적 산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위상한과 마찬가지로 누락된 요소의 대체 방안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시고 생기부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출결자료 마감 관련 유의사항입니다. 마이스토고를 제외한 전후기 고등학교의 출결 상황 마감 기준일은 10월 31일입니다. 전기 고등학교 전형이 대부분 11월 중에 이루어지게 되고 후기 고등학교는 12월 9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11월 말일부터 12월 9일까지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 중학교에서 12월 초에 후기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산출하면서 11월 월 출결 마감을 반영하여 내신 성적을 산출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1월에 미인정 결석이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출결에서 부당하게 감점이 발생되게 되므로 반드시 후기 고등학교 내신 성적 반영 시에는 월 출결 마감이 10월 말까지만 정상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원서에 사용될 관인전자 이미지의 등록 여부 확인입니다. 관인 이미지는 원서 출력물 등에 활용되는데요. 대부분의 기존 학교들은 이미 등록되어 있으므로 확인만 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올해 신설된 중학교나 교명이 변경된 학교의 경우에는 관인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이스를 통한 내신 성적 산출 및 원서 작성 메뉴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나와 있는 원서 작업의 기본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원서를 작성할 건지 대상자의 정보를 가져오는 대상자 생성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하고, 대상자 생성이 된 다음에는 원서를 작성할 고등학교의 계열에 따라서 경기도 내신 산출과 학교별 내신 산출, 세기부를 가져오고 내신을 산출하는 작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내신이 산출되었으면 지망 전형과 응시 분류 등을 정확히 선택한 후 원서를 저장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원서를 마감하고 전송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일반고와 특성화, 특목, 비평준화 지역 자율고는 각각 경기도 내신 산출과 학교별 내신 산출의 다른 메뉴에서 내신 산출을 진행하는데, 일반고의 경우 경기도 내신 산출에서 내신 성적을 산출한 후 원서 작성 시 학교를 선택하게 되는 반면, 특성, 특목, 자율고는 학교별 내신 산출에서 내신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지망학교와 지원 전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성, 특목, 자율고의 지망교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학교별 내신 산출까지 취소하고 원서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원서 작업의 첫 번째 단계인 대상자 관리 메뉴 이용 방법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표기된 순서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대상자 생성 후 오른쪽에 졸업 예정일이 공란인 경우에는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졸업 예정 일자는 나이스 행사 일정이 졸업식 날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자동으로 기재가 되는데요. 그냥 입력하면 안 되고요. 졸업식 값을 공통 코드상의 졸업식 값으로 입력이 돼야 나타나며, 텍스트만으로 졸업식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졸업 예정일자 정보를 세팅한 후에는 세부적으로 대상자의 내신 성적 관련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게 되는데요. 내신 성적 상의 다른 값들은 다 학생부에서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반면에, 해당 학생의 내신 성적상 인정받을 수 있는 수상 실적과 임원 활동 기간,
봉사활동의 산출 구분은 가져올 수 없는 항목이므로 이 대상자 관리 화면에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학생의 휴대폰과 학부모의 휴대폰 연락처 정보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원서 작성이 가능한데요. 원서 화면에서도 작성이 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 이 화면에서 작성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 성적관리 대상 여부와 인터넷 조회 허용 여부 설정 등이 있는데요. 성적관리 대상 여부를 비대상으로 설정하게 되면 해당 학생은 내신 성적 산출 및 성적 일람표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생기부상에 등록은 되어 있는 학생이지만 구입 전형에서 제외해야 하는 학생이 있다면 성적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조회는 배정 결과 및 합격 여부를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화 포털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되게끔 할지 허용 여부인데요.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 인터넷상에서 배정 결과나 합격 결과 등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개인 사정 등으로 포털 시스템에서 조회되기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 여기서 비공개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입력된 대상자 정보 파일은 파일 다운로드 기능으로 엑셀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정보 등이 입력되면 수시로 자료를 백업하여 두시길 권장합니다. 특히 10월 8일에 금년도 실제 전형 작업을 위한 기존 자료 초기화 작업이 진행되니 대상자 자료가 분실되지 않도록 반드시 백업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은 별도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백업된 파일은 파일 업로드를 통해 복원할 수 있는데 대상자가 모두 삭제된 상태에서는 업로드가 되지 않으며 대상자가 있는 상태에서만 업로드가 동작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상자 관리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내신 성적 산출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수상 개수나 임원 활동 개월수, 봉사활동 산출 구분과 같이 내신 성적 산출과 연관된 항목을 수정하셔도 이미 산출된 내신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내신 성적 산출도 취소한 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고 내신 산출을 위한 경기도 내신 산출 메뉴입니다. 화면에 나온 순서대로 대상자 선택 후 생기부를 반영하고 생기부 기준일을 확인한 다음 교과, 출결, 봉사, 학교활동에 영역별 점수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모든 확인이 끝나면 내신 성적 산출 버튼을 눌러 일반고를 위한 내신 성적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5번에 내신 영역별 점수 확인 부분에서 교과활동의 학기 성적이 노란색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해당 학기 성적이 생기부상에 존재하지 않아서 1학기 성적 등으로 대체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과활동 성적란이 노란색으로 보인다면 나이스의 성적 자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신 성적 영역별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생기부를 정정하여 반영하고 생기부 가져오기를 다시 실행해야 합니다. 단 학교 활동은 대상자 관리 메뉴에서 수정합니다. 경기도 내신 산출은 가급적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괄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학생들이 내신 성적을 결제받아서 보관해둬야만 타시도 등에 진학하는 학생에게 석차 백분율과 같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타시도의 특성화고 지원 시에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경기도 내신 산출이 되더라도 동일한 학생이 학교별 내신 산출도 가능하니 이미 진학이 결정된 학생이라고 제외하지 마시고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번은 일괄 산출하여 내신 성적을 결제받고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스터 특성화고 및 비평준화 지역 자율고 내신 성적 산출을 위한 학교별 내신 산출 메뉴입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경기도 내신 산출과 비슷하게 대상자를 선택하여 생기부를 가져온 다음 자료를 확인하고 내신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지원 학교와 지원 전형을 이 메뉴에서 선택한다는 점입니다. 학교별 내신 산출을 해야 하는 고등학교들은 내신 성적 산출 방식이 전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내신 산출 단계에서 학교와 전형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서 일반 전형과 진로적성 특별 전형 이 두 가지를 모두 운영하는 학교는 학교명 특성화고, 학교명 특성화고 진로적성 이렇게 학교명이 두 개로 표기됩니다. 만약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가 A고의 진로적성 특별 전형이라면 A고 뒤에 특성화고 진로적성이라고 글자가 붙은 학교를 선택하여 전형을 고르시면 됩니다. 단 일반 전형과 진로적성 특별 전형 중에 하나만 운영하는 특성화고는 그냥 학교명만 표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졸업생 관리 메뉴입니다. 본 메뉴는
학년 담당 권한이 있으면 메뉴가 보입니다. 가끔 졸업생 중에 고등학교 재수 등으로 원서를 써달라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경기도 내 고등학교에 지원할 학생이라면 졸업생 관리 메뉴를 통해 해당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2013학년도 이전 졸업생은 학생부에 석차 백분율을 사용하던 시기의 학생이라 평균, 표준 편차 등의 정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학생들은 검정고 시생들의 과목 평균과 표준 편차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적일람표 메뉴입니다. 학년 담당 권한이 있는 선생님은 학년별 메뉴까지 보이게 되고 학급 담당 권한만 있으신 경우에는 반별 일람표까지만 보이게 됩니다. 내신 성적 산출이 확정되면 성적 관련한 다양한 성적 일람표 보고서를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경기도 내신 산출 메뉴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타시도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사용하지 않는 석차 백분율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성적 일람표의 석차손 일람표로 해당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되는데요. 추후 졸업생 등도 요구할 수 있으니 내부 결제 후 문서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신 성적 산출은 다 됐으니 본격적으로 원서를 작성하는 메뉴입니다. 전후기 정시 모집 원서 접수는 이 원서 자료 관리 정시 메뉴에서 작성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학생 기본 정보 탭에서 연락처 및 주소 정보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휴대폰 정보는 대상자 관리에서 입력을 하셨다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나 입력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나중에 원서를 저장할 시 기본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고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대상자 관리에서 입력되지 않은 경우 이 화면에서 학생, 학부모 둘 중에 하나의 연락처 정보는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보호자 정보는 생활기록부에서 어머니의 정보를 기본적으로 가져오며 어머니의 정보가 없는 경우 아버지의 정보를 가져옵니다. 실제 보호자가 생기부가 다르거나 잘못된 경우 여기서 다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학생 기본정보 확인이 끝나면 지원학교 계열별로 특성 특목 자율, 평준화 일반고, 비평준화 일반고의 원서 작성 탭으로 이동합니다. 특성 특목 자율 탭에서 선택하는 학교들은 학교별 내신 산출에서 내신 성적을 산출한 경우에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지원 학교와 전형이 학교별 내신 산출에서 이미 선택했으므로 이번 탭에서는 미리 입력한 내용대로 지원 학교와 전형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응시분류, 지원학과 등을 입력하고 가산점 입력 화면이 나오는 경우에는 자격증 등 가산점 내역도 입력하여 저장하면 됩니다. 가산점은 고등학교에서 중학교가 가산점 입력이 가능하도록 설정한 경우에만 나옵니다. 지원할 수 있는 학과 수는 학교별 전형 요항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A특성화고는 모든 학과에 지망을 작성할 수 있으나 B특성화고는 한 개 학과만 지망할 수도 있으니 지망 학과 수에 관한 정보는 학교별 전형 요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서 저장 전에 위쪽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원문 보기를 클릭한 후 동의 여부를 체크해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원서 작성 중 가장 까다로운 평준화 일반고 원서 작성 메뉴입니다. 평준화 일반고는 학생 배정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원서에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응시분류입니다. 평준화 일반고 지원 학생의 기본 응시분류는 일반 응시자입니다. 도교육청으로부터 체육특기자로 지정받거나 교육지원청에서 지체부자유자로 지정받은 학생은 각각 해당하는 응시분류를 선택하고 학군의 1지망만 작성하면 됩니다. 국가의 공자는 국가보훈 대상자 중에서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되는데 보훈청에서 보내온 공문 명단에 포함되어 있거나 원서 접수일까지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학군 내 지망만 작성합니다. 학군 내 배정만 있는 학군에서는 모든 지망을 작성하지만 구역 내 배정도 있는 학군에서는 구역 내 지망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부천, 광명, 의정부 같은 이런 단일 학군에서 국가의 공자 지망자를 이제 모두 작성하다 보니까 그럼 이 학생들은 뭐가 유리한 거냐 가끔 이런 문의가 있으신 경우가 있는데요. 이 학생들은 정원외로 배정되는 별도 인원수가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가끔 이제 이지망에도 배정되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국가유공자 정원의 할당 인원수가 월등히 많다 보니까 실제 끝지망까지 작성을 해도 국가유공자 학생들은 최근 몇 년간 거의 다 1지망에만 배정이 됐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실제 학생들이 어떻게 몰리냐에 따라서 상황은 변경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은 이렇고요. 당분간도 그럴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학군 선택입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 학군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수원, 성남, 안양권, 고양, 안산, 용인의 6개 학군은 학군 내와 구역 내의 2단계로 배정이 진행되고 부천, 광명, 의정부는 단일 학군으로 학군 내 배정만 진행이 됩니다. 비평준화 지역에서 2단계 배정이 진행되는 학군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모든 구역의 지망 정보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구역 변경 구분 여부가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은 해당 구역 출신자로 되어 있습니다. 구역 변경은 안양권, 고양, 용인 학군에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수용률이 나쁜 구역, 소위 말하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의 학생이 수용률이 좋은 쪽의 구역으로 이동하겠다고 신청하면 지원 상황을 봐서 수용 가능한 범위까지 구역을 변경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안양권의 1에서 2, 4구역, 3에서 4구역, 고양의 2에서 1구역, 용인의 1에서 2구역으로 본인의 구역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자가 구역 변경자에 해당됩니다. 구역 변경 신청자는 원래 구역과 변경 희망 구역의 모든 지망 정보를 다 작성하게 되며 수용률 여부에 따라 구역이 변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역 조정은 수원, 고양, 안산, 용인학군에서 해당되는 사항으로 원래 초등학교는 A구역인데 중학교 위치상 A구역에 적합한 학교가 없어서 B구역의 중학교로 배정된 경우에는 희망하는 학생은 고등학교 배정받을 땐 원래 초등학교의 구역인 A구역의 고등학교로 배정받게 조정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구역 조정은 배정 방안에 대상 중학교가 명시되어 있고 대상자도 해당 중학교의 모든 학생이 대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해당 중학생 중 특정 초등학교 출신자와 같이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 여부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역 조정 대상자로 확정되면 해당 학생의 구역 자체가 변경되어 원서의 지망 정보를 작성하게 됩니다. 쌍둥이 동일교 배정은 쌍둥이 형제가 동일한 학교에 배정받길 희망하는 경우 입력하는데 뒤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 자녀 타교 배정 신청은 학생이 지원한 학군의 평준화 일반고에 부모가 교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해당 학교를 제외하고 다른 학교에 배정받길 희망하는 경우에 입력하는 내용입니다. 교직원 자녀 타교 배정 신청은 해당 부모가 특성화고나 학생이 지원하는 학군과 다른 학군에 재직하는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교직원이므로 반드시 교원일 필요는 없으며 지방공무원을 포함하여 교육공무직 등 학교에서 급여를 받고 종사하는 모든 직원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모만 해당하며 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타교 배정 신청 시에는 부모가 재직하는 학교를 지망정보의 끝지망에 작성해야 합니다. 타교 배정을 신청하고도 끝지망에 부모의 학교에 학생이 배정되면 배정 발표 후 별도로 배정학교를 끝지망에서 바로 앞에 학교로 배정을 해주는 것이 타교 배정 규정입니다. 특히 부모가 교원인 경우에는 타교 배정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가 부모가 재직하는 학교와 같은 학교에 배정받게 되면 학생이 배정이 취소되지는 않으나 부모가 교원 인사 규정에 따라 전보 조치될 수 있습니다. 매년 그 교원정책과에서 저희 고위관리팀으로 그 중3 자녀가 있는 학생, 자녀가 있는 교원의 명단을 보내주고 해당 자녀들이 어디에 배정받게 되는지 확인 요청이 오거든요. 그때 이제 같은 학교에 배정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아마 인사조치를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외고국제고 자사고 지원자 체크 항목이 있습니다. 2019학년도부터 평준화 일반고와 외고국제고 자사고가 동시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는데요. 외고국제고 자사고를 지원하면서 평준화 일반고에도 지원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체크해서 1지망에 외고국제고 자사고가 표기되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 지원 학생은 평준화 배정 시에는 1지망 지원 기회를 잃게 되어 배정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만약 동시 지원했음에도 원서에 체크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원서는 이중 지원으로 간주되어 관련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외고국제고 자사고와 평준화 일반고를 동시 지원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체크될 수 있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국 외고국제고 자사고 지원 명단은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동시 지원 검토를 위하여 제공하므로 지원 내역이 나중에 확인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수로라도 적발되지 않도록 지원 명단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고국제고 자사고 동시 지원자와
쌍둥이 동일교 배정 희망자는 나이스에서 같이 신청되지 않습니다. 쌍둥이 중에 한 학생은 외국제고 자사고 신청했는데 다른 한 학생은 평준화 일반고만 신청하면 물리적으로 같이 배정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직이 이렇게 적용이 돼 있는 건데요. 외국제고 자사고와 동시 지원한 학생이 외국제를 탈락했을 때 평준화 일반고만 지원한 다른 쌍둥이와 동일교에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2월경에 3년 연생과 같이 별도로 배정 처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준화 원서의 하이라이트인 지망정보 작성입니다. 학군 내 및 구역 내 지망정보를 작성해야 하는데 학생, 학부모가 작성한 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명의 발음이 유사하거나 비슷한 경우 오류 입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원서 입력이 끝나면 원서 출력 등을 통해서 반드시 재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망정보 작성과 관련해서는 배정이 끝나고 불만이 생기는 경우 학부모가 학교에 많은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학부모의 지망정보를 제대로 서류 형태로 남도록 하여 배정 불만 시 원서를 잘못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평준화 일반고는 나이스로 원서를 작성하여 전송한 후 종이 원서도 교육지원청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평준화 학군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별로 종이원서 제출 일정에 관하여 안내가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준화 원서 중 쌍둥이 원서 정보 입력에 관한 화면입니다. 쌍둥이 체크란 바로 오른쪽 칸에 원서를 작성하는 당사자가 쌍둥이 중 누구인지 입력합니다. 쌍둥이는 마지를 기준으로 배정하므로 실제 형제들 중에 마지라기보다는 배정에서 기준이 되고 싶은 학생이 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쌍둥이 중 마지만 실제로 배정에 참여하고 나머지 동생들은 배정이 끝난 후 마지 배정학교에 자동으로 배정되는 방식입니다. 바로 옆에 정보칸을 누르면 본인 이외의 다른 형제들의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추가 버튼으로 행을 추가하여 형제들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쌍둥이 동일교 배정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지망 정보는 마지와 나머지 형제들의 정보가 동일하게 입력해야 쌍둥이 동일교 지원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남고, 여고가 있는 수원, 성남, 안양권, 부천, 의정부, 용인 학군의 남녀 쌍둥이는 쌍둥이 배정 희망을 체크하면 안되며 공학학교를 앞지망으로 동일하게 작성하고 순수 남녀 학교를 마지막에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학군의 남녀 쌍둥이들은 다른 학교에 배정될 시 배정 결과가 발표된 후 희망자에 한해 2월경 3년 연생과 함께 별도의 배정 작업을 통해 동일교에 배정되게 됩니다. 평준화 일반고 원서 작성 중에 졸업생과 특성화 중학교 출신자, 검정고시자의 원서 작성 요령입니다. 해당 학생들은 중학교를 기준으로 배정받을지 주소지를 기준으로 배정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학군 내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학생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배정받으려면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학군 내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본인은 그냥 출신중학교 기준으로 배정받고 싶은 경우에는 출신중학교에서 원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해당 학생이 학군 내 주소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비평준화 지역 출신자와 동일하게 원서를 작성하고 배정받게 됩니다. 원서는 타시도 특성화 중학교 출신자의 경우 SATP 홈페이지를 통해서 원서 작성 전송한 후 교육지원청에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검정고시자는 교육지원청에 직접 방문하여 원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다음은 비평준화 일반고의 원서 작성 메뉴 이용 방법입니다. 비평준화 일반고는 응시분류와 지원학교, 지원 전형을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비평준화 일반고의 지원 전형에서 일반 전형 이외에 지역인재, 군인 자녀 등 별도 전형을 선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원서 작성 시 보이는 화면과 같이 3학년 2학기 성적이 실제 성적이 아닌 복사된 성적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보이는 경우는 3학년 2학기 학기말 성적 처리가 정상 반영되지 않은 것이므로 내신 성적 산출과 생기부 가져오기를 취소하고 학기말 성적 처리를 정상적으로 반영한 후 내신 성적을 다시 산출해야 합니다. 원서가 작성되고 나면 원서자료관리 정시 메뉴에서 가장 첫 번째 탭인 지원 현황 탭에 원서의 작성 이력이 확인됩니다. 원서를 1회만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 개의 테이블만 표기되지만
특성화고 탈락 후 후기고를 작성하는 등 원서를 여러 번 작성하게 되면 지원 현황에 여러 원서의 테이블이 표기됩니다. 특히 원서를 새로 작성하고 싶은데 원서 저장 버튼 대신 타지원 원서 존재로 나오는 경우 지원 현황에서 기존에 작성된 원서 이력을 확인하여 다른 지원 구분에 작성된 원서를 삭제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합격 여부가 불합격으로 확정된 원서라도 특성하고 진로적 성전형 탈락자가 일반 전형에 지원하는 것과 같이 동일한 지원 구분 내에서 원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는 경우에도 기존 원서를 삭제하고 재작성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성하고 탈락자가 일반고 원서 작성 시에는 특성하고 원서를 삭제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지원 구분이 달라서 그런데요. 특성화고하고 자율고는 지금 특성, 특목, 자율로 같은 탭에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율고 지원하는 학생이 원래 특성화고에도 원서를 썼다라고 하면 자율고를 지원하고 싶으면 기존에 특성화고 원서도 탈락한 원서지만 삭제를 해야 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추가 모집 원서 작성 메뉴인 원서 자료 관리 추가 분할 메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가 모집은 원서 작성 기간을 따로 설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만 원서가 작성되도록 기능을 변경하였습니다. 전기 추가 모집의 경우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1월에 있는 추가 모집의 경우 1월 6일부터 14일까지만 추가 모집 원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서 작성이 다 됐으면 원서를 마감하고 전송해야 합니다. 바로 원서 자료 마감 전송 메뉴에서 수행하게 되는데요. 원서를 마감하고 전송하면 고등학교에는 원서가 대기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고등학교에서 원서를 확인하고 승인하면 원서 접수가 완료되고 승인된 원서는 전송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서 제출 이후에 수정 사항이 발생된 경우 아직 승인 전이라면 전송 취소를 통해서 원서 수정 후 재전송이 가능하지만 이미 승인된 원서라면 고등학교에 연락해서 원서를 수정하고 재전송할 테니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원서를 반려할 수도 있는데 반려된 원서는 전송 취소한 후 반려 사유를 해결하여 재전송해야 합니다. 사실 이 반려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다수의 민원 사항이 있었는데요. 바로 반려와 관련한 책임 소재 때문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에 정확한 소통 없이 원서의 반려가 이루어지는 경우 정상적으로 원서가 접수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에서 반려를 요청하여 원서를 돌려받고 중학교에서 원서를 수정 제출했음에도 고등학교에서 이를 수정 제출로 인지하지 못하고 다시 반려한 사례나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의 요청을 잘못 이해하고 반려한 사례 등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중학교에서 원서에 수정사항이 생겨서 원서를 돌려받고 싶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반려보다는 승인 취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와 승인 취소의 가장 큰 차이는 원서가 고등학교 접수 시스템에 남아있느냐 아예 미전송 상태로 되느냐입니다. 승인 취소만 요청한 경우는 최악의 경우 수정 제출한 원서를 고등학교에서 모르고 다시 승인 취소하더라도 원서는 고등학교에 승인 대기 상태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인 대기 상태의 원서는 마감 시간이 지나더라도 제출된 원서이므로 고등학교에서 결국 승인하여 마감할 수 있습니다. 제출이 마감된 이후에 수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중학교에서 해당 고등학교에 공문을 시행하여 해당 내용에 관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원서를 수정하기 위해 접수 시스템에 공문 문서 번호를 입력한 후에만 수정이 가능하므로 원서 마감 이후의 수정사항은 반드시 공문을 통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전송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의 소통입니다. 원서를 수정 제출한 후에는 반드시 고등학교와 연락하여 정상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지원자가 많은 고등학교와 연락 체계를 갖추는 등 그와 관련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원서 자료 현황 메뉴입니다. 원서 자료 현황 메뉴에서는 작성된 원서를 기준으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의 주 목적은 원서를 작성하였는데 전송되지 않은 원서가 있는지 일괄로 확인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끔 원서를 작성하고 아직 전송하지 않았는데 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원서 마감 일정을 놓치면 미제출되는 상황이 되어 학교에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메뉴는 학년 담당과 학급 담당 모두 볼 수 있으므로 원서 제출 마감일에는 한 번씩들 확인하셔서 꼭 우리 반이 아니더라도 미제출된 원서가 없도록 서로들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서 접수 마감일에 가장 많이 보시게 될 원서 접수 현황 실시간 메뉴입니다. 고등학교별로 모집 정원과 각 중학교에서 전송된 원서 접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갱신은 1시간 단위고 원서 접수 마감은 17시 정각이므로 실제적으로 마감일 16시 이후의 자료가 마지막으로 참고 가능한 자료입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매시 정각부터 20분까지의 사이 그 시간에 갱신되도록 설정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추가된 진학 결과 관리 메뉴입니다. 이 메뉴는 통계를 위한 메뉴로 실제 학적의 이동이나 생기부와는 무관한 기능입니다. 또한 입학 메뉴의 또 다른 기능인 진학 관리와도 별도의 기능입니다. 나이스를 통해 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학생들은 자동으로 이제 기재가 되며 나이스를 이용하지 않는 특례 입학자, 타시도 진학자 등 SATP 미사용 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각 반 담임 선생님들께서 진학 내역을 입력하고 마감한 후 학년 담당 선생님이 진학 결과 관리 마감 전송 메뉴에서 모든 반이 마감된 후 전송하시면 완료됩니다. 본 메뉴 이용과 관련돼서는 공문이 별도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 현황과 최종 진학 결과를 12월과 1, 2월에 이 메뉴를 통해서 입력하도록 공문을 시행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학 현황을 모두 입력하고 교육청으로 결과를 전송하면 화면과 같이 진학 결과 현황 메뉴에서 학생별, 지역별 진학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 이제 한번 입력해 놓으면 이 학년도가 바뀌어도 계속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시범 삼아서 이제 그 시범 운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가급적이면 모두 의무사항으로 입력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평준화 일반고 진학지도 시 참고사항입니다. 9개의 평준화학군에 해당하시는 중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진학지도 시 평준화 원서 작성에 관한 문의를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 많이 받게 되시는데 간단하게 평준화 일반고의 배정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원서를 작성해 오는 경우 1지망부터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 순서로 지망 정보를 작성해 오기 마련인데요. 그림과 같이 A부터 H까지의 학교가 각각 정원이 100명씩이라고 가정하고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지망 순서를 1지망부터 8지망까지 A에서 H 순으로 지망했을 때 배정되는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지망하는 학생들을 각 고등학교 지원자별로 모아서 수험번호 순으로 줄을 세웁니다. A고는 1지망에서 100명까지 선발하는데 지원자가 100명이 안되면 미달돼서 모두 A고에 배정되지만 100명이 넘는다면 100명까지만 무작위로 배정되고 나머지는 2지망으로 넘어가게 되는 방식입니다. A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도 마찬가지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따라서 위의 그림과 같은 상황은 A, B, C, F교는 지원자가 100명이 넘어서 1지망에서 배정이 종료된 상황입니다. 이건 돌려서 말하면 2지망 이후에 A, B, C, F교에는 배정이 안 된다는 뜻인데 지원자가 지망 정보를 A, B, C, D, E, F, G, H 순으로 작성했다면 만약 1지망에서 A교에 배정이 안 되면 2, 3지망에 BC교를 작성해도 지망 기회만 잃고 배정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홍길동 학생이 ABC교가 소위 말하는 지역 명문이어서 가장 가고 싶었지만 D나 G도 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크게 불만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이지망에 D나 G를 작성했다면 적은 인원수라도 이지망에서 배정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을 것입니다. 4지망의 D교의 경우도 이미 3지망에서 배정이 종료된 상황이므로 4지망에 배정되지 않고 1지망에 A교에 배정되지 못했을 때 홍길동 학생은 결국 5지망에 E교에 배정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해당 학군이 소위 말하는 선호학교만을 앞지망에 작성한 경우에 종종 발생되게 되는데요. 경기도교육청 평준화학군의 1지망 배정률은 학군 내와 구역 내를 합해 82%가 넘습니다. 1지망에서 원하는 학교에 많이들 배정된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돌려서 말하면 20%에 가까운 학생들이 1지망에 배정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20%의 학생들 중 1% 내외의 학생들이 끝지망에 배정되게 됩니다.
이는 순전히 운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위와 같은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원서를 작성했기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의 배정원서 작성을 지도하실 때에는 위와 같은 상황을 염두하시어 학군 내와 구역 내의 2단계로 배정하는 학군에서는 구역 내 1, 2지망을, 학군 내만 배정을 진행하는 단일 학군에서는 학군 내 2지망부터 신중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말이 절대 가기 싫은 학교를 앞지망에 작성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끝지망까지 배정되는 소위 말하는 지원자가 적은 학교는 어느 지망에 작성하더라도 정원을 다 못 채운 상태이므로 그 지망에 바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구역 내 1, 2지망, 단일 학군은 학군 내 2지망에서 다소 위험이 있지만 선호도가 높은 학교를 한 번 더 노려볼 것인지, 아니면 원하는 학교만큼 선호도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니는데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은 차선책을 안전지향으로 선택할지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게 지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경기도 평준화학군의 1%만 해도 500명이 넘는 학생들입니다. 일선학교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가급적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평준화 일반고의 외고국제고 자사고 동시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미 재작년과 작년 두 번에 걸쳐 시행된 내용이라 많이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작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당분간은 동시 지원 환경이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올해 업무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해당 내용에 대해 간단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학생들은 원서를 지망 순서대로 작성하면 지망학교가 지망 순서대로 기재되는데, 외고국제고 자사고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평준화 일반고에도 지원하는 학생들은 1지망에 외고국제고 자사고라는 가상의 학교가 표기되며 지망 정보가 2지망부터 작성됩니다. 이는 1지망 배정 기회를 외고국제고 자사고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바로 앞의 슬라이드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평준화 일반고 1지망 배정률이 80%가 넘는 상황임을 가정하면 동시 지원자는 평준화 1지망에서 80%의 배정 기회를 외고국제고 자사고 지원에 사용한 셈이 됩니다. 따라서 외고국제고 자사고를 동시 지원하는 학생들은 원서 작성 시 앞장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학군 내 및 구역 내 이지망을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고국제고 자사고를 지원하면서 평준화 일반고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원서 작성 시 외고국제고 자사고 동시 지원 항목에 체크를 해야 하며, 외국자를 지원하는 지원자가 평준화 일반고에 지원하면서 동시 지원을 체크하지 않고 원서가 제출되면 동시 지원이 아닌 이중 지원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고국제고 자사고의 동시 지원은 평준화 일반고만 해당됩니다. 법령상 위 사례와 같이 비평준화 일반고, 자율고와는 동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평준화 일반고 선 배정자가 외고국제고 자사고와 동시 지원하는 경우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반 응시자를 제외한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여자, 국가유공자는 본 배정에 앞서 우선 배정되는데, 체육특기자와 지체부자여자는 정원 내에서 지정된 학교에, 국가유공자는 정원 외로 학군 내 배정에서 배정되게 됩니다. 해당 학생들 중에서 체육특기자와 지체부자자 학생들이 외고국제고 자사고와 동시 지원을 하는 경우는 어차피 외고국제고 자사고를 탈락해도 평준화에서는 가야 하는 학교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외고국제고 자사고 동시 지원을 체크하더라도 1지방에는 선 배정교만 표기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다른 선 배정자와 마찬가지로 1지망에 외국자가 표기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작년에 같은 국가유공자끼리 정원에서 배정을 경쟁하는 경우에는 조건이 달라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어 1지망에 외국제고 자사고가 표기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물론 정원외로 배정되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의 배정과는 무관합니다. 평준화 원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수교육 및 특례입학 대상자의 고입 전형에 관한 안내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로, 엄밀히 말하면 선발 여부를 성적에 따라 정하는 전형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이스로 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에서 시행하는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공문에 따라 고등학교에 배정됩니다.
평준화 일반고의 지체 부자하고 다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례 입학 대상자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3항의 대상자가 특례 입학 대상자가 되는데요. 가장 많은 사례는 시행령 제82조 3항 2호의 가 항목에 해당하는 학생입니다. 나이스로 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고등학교에서 별도로 원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전형합니다. 금년도 일반고 학교별 특례 입학 합격자 발표일은 12월 4일 이내로 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전기학교 및 특목고 자사고의 합격자 발표일은 상이하오니 반드시 학교별로 접수 일정을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전형 중 시군 단위로 거주지가 변경되어서 다른 학군 및 지역의 고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경우 출신 중학교의 기준에 따라 우선 고등학교 전형을 진행하고 입학고등학교가 정해진 후 2월에 실시하는 전학제도를 통해 신학기 등교 전에 전학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입학 전 전학과 입학 전 배정인데요. 입학 전 배정은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해당하는 제도이며 입학 전 전학은 학교장 전형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전학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전학제도 중 한 가지이지만 학기 중 전학과 다른 점은 동일한 고등학교 계열 간에서만 전학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럼 입학 전 배정의 예시 화면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수원학군 중학교 졸업 예정자가 11월 말 용인 지역으로 거주지가 변경되었으나 중학교는 수원에서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용인의 일반고에 배정받고 싶은 경우입니다. 보통 3학년 2학기 때 거주지가 변경이 돼도 그게 이제 통학이 충분히 가능한 거리라고 하면 보통 이제 자기가 다녔던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만약에 거주지가 변경된 지역이 용인 지역이 아니고 화성 지역 같이 비평준화 지역이라면 평준화 지역에서 비평준화 지역으로는 신입학으로 지원하는데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학 전 배정 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없고 바로 그냥 신입학으로 화성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로 지원을 하면 되는데 용인 지역과 같이 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아예 동시에 이제 다른 평준화 지역에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원래 다니던 지역에서 배정을 받고 전학을 가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준화 지역 중학교 졸업 예정자는 다른 평준화 지역에 지원이 불가하므로 용인학군으로 신입학 원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해당 학생은 우선 수원 평준화 일반고에 원서를 제출하여 학교를 배정받고 2월 입학 전 배정 원서 접수 시기에 용인학군 입학추천관리교에 입학 전 배정을 신청하여 용인학군 일반고에 전학 배정되면 됩니다. 이제 이 예시화면처럼 고등학교 신입학 전형부터 타시도 졸업 예정자나 해당 평준화 지역 출신이 아닌 학생같이 고등학교 신입학이 제한된 경우에 이 제도들을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진학 지도 시에 위 사례를 참조하여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기학교용 고입 내신 성적 처리 요령입니다. 이건 저희 고입 포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입학 메뉴는 아니고요. 나이스 성적 처리 메뉴 화면인데요. 전기학교 내신 성적 산출을 위해 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 기준으로 내신 성적을 산출하고자 하는 경우 성적 메뉴의 성적 처리 선행 작업, 그 하위 메뉴의 성적 산출 기준명 관리 메뉴에서 성적 산출 기준명을 등록하고 성적 구분을 학기말로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이때 메뉴 위쪽에 지필, 수행, 선행 작업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기준명 관리가 끝나면 아래쪽의 성적 산출 대상 관리 메뉴에서 산출 기준을 아까 등록하였던 산출 기준명으로 선택하고 조회하여 등록 버튼을 누른 후 성적 산출 대사 고사 영역 등록 화면에서 반영 영역에 따라 반영 비율을 수정하여 저장합니다. 이때 실제로 그때까지 실시되었던 고사 영역을 체크한 다음 반영 비율을 합하여 100%가 되게 조정하고 저장하면 되는데요.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1차 지필평가까지라고 해서 꼭 전기 내신 산출 시점에 지필시험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기학교 내신 성적 산출 시까지 지필평가 없이 수행평가만 실시한 경우 수행평가 부분만 체크하여 100%로 반영비율을 넣고 저장하는 방식으로 임시 학기말 성적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는 나이스 공통 메뉴로 제공하는 기능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교육정보기록원 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서 대상자 관리 메뉴 설명할 때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고입 전형을 위해 기존에 입력되었던 모든 전형 자료에 대한 초기화 작업이 10월 8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작성되었던 원서나 내신 성적 등 모든 자료가 삭제되니
특히 대상자 관리에서 이제 어렵게 입력했던 학교활동, 봉사활동, 이제 연락처 정보들도 다 삭제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그 전에 파일 다운로드 기능으로 자료를 백업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상자 관리 파일을 다운로드 하려니까 이 다운로드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프로그램은 MS 오피스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는데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중학교에는 이제 엑셀 대신에 한 셀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게 정확하게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한컴 오피스에 설치된 hcell ax rleg라는 파일을 실행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윈도우 10을 기준으로 한컴 오피스 버전에 따라서 세부 위치가 다르니 화면의 주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제 메뉴 화면이 나오면 거기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 실행되면 픽셀 모드 적용 버튼을 눌러서 파일 다운로드가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관리 파일에는 이제 여러 개인정보들이 담겨져 있을 수 있거든요. 다운로드된 파일들은 보안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간단한 요약과 기타 전달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별 전형요항의 변동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면접이나 실기와 같은 대면 전형을 실시한다고 했던 학교들이 해당 전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별 홈페이지에서 최신 전형요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면 전형이 없어진 전기 특성화고등학교는 원서 제출 후에 합격 처리가 되면 후기 학교 지원이 불가능해짐을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특성화고 및 외국제고 자사고의 원서 접수 일정이 전년도보다 일찍 마감됩니다. 원서 제출이 늦어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모집 횟수에도 변동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원서를 반려받거나 승인 취소를 요청하여 수정해서 다시 제출한 원서는 반드시 고등학교에 정상 접수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불합격한 학생이 추가 모집 원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에서 SATP 불합격 처리 및 합격자 발표 처리를 진행해 줘야 합니다. 원서 재작성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전기학교용 내신 산출 시 산출 시점이 1차 지필평가까지라고 해서 지필평가가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는 산출 시점에 따른 용어 정의로 수행평가만으로도 1차 지필 시점에 내신 산출이 가능하므로 용어에 따른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원서 제출 시기에 담임선생님이 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기본이나 다양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담임선생님 대신 원서 처리가 가능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비상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원서 접수는 마감일 정시 17시에 종료되므로 가급적 조기에 누락 없이 원서 제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에서 마감하지 않더라도 시스템에서 정시가 되면 자동으로 원서 제출이 안 되도록 마감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원서의 잦은 변경을 요청하거나 외국제고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들은 중학교에서 원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국제고 자사고 지원자는 향후 지원 현황도 제출받게 되니 별도로 명단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원서의 제출이 마감된 이후 원서의 오류 내역이 확인된 경우 해당 고등학교에 정정 요청 공문을 통해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수정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고등학교와 연락하여 공문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중학교를 유예 또는 정원에 관리되고 중졸 검정고시를 본 학생들이 간혹 출신 중학교로 찾아와서 원서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해당 고등학교 또는 평준화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원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니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에서 따로 해주실 것이 없습니다. 11번째로 후기 학교용 경기도 내신 산출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산출하여 성적 일람표를 확보하시고 내부 결제를 받아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고입에서는 사실 불필요하나 타시도 고입 전형에서 석차 백분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시도 지원을 위해 필요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입 전형 자료는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화 포털 시스템 홈페이지 맞춤 서비스의 공지사항과 자료실에 탑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입학 업무 영역별 담당자의 연락처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 이것저것 많은 어려움이 있는 한 해입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학교 현장에서 올해도 고입 전형 업무를 무사히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긴 연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